재무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회계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분들 보셨을 때 보시게 되면 이 회계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는 여기까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무회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가관리회계, 세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재경관리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회계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재무회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원가관리회계가 여러분들 제조,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품질에 대해서 원가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원가는 과거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는요 미래의 원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 많은 세법이 많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범인세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는 여러분들 나중에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가 부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무엇을 부각시켜서 가치를 매긴 세금이다 해서 부가세라고 준말로 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부가세나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하자면 요거는 제조, 공장, 생산 라인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회계 재무회계가 말하자면 회계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우리 회계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재무회계, 회계 원리가 세계 공통어예요. 하지만 원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는 세계 공통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세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 원리만 우리가 항상 재무회계 요거만 우리가 세계 공통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ERP를 배우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회계의 정의. 일반적으로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인식, 측정, 기록하여 여러분들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사항을 화폐 단위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내 회사 이외에 모든 사람, 거래처서부터 주주들서부터 여러가지 많겠죠. 그렇죠? 개인 소비자까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 아가리 주식을 산다. 살 수 있고 어떻게 재무제표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봐서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 투자 개념이 있을 것 같아, 투자하는 건 그 재무회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재무회계가 다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장부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나 여기 투자하고 싶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재무회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재무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가끔가다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서 제가 꼭 나오는 건 제가 빨간색을 많이 표시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진짜 이거는 꼭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가끔가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의 목적, 투자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경영성과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고 자본 변동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여러분들 잘 나와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이에요.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경영자야. 이 친구한테 우리 회사 격리를 맡겼어. 내가 수탁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나 대신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격리가 잘못됐어. 격리가 고발당합니까? 내가 고발당합니까? 내 대표자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격리는 아니에요. 그냥 해고지, 해고. 그렇죠?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격리 대신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은 대표이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장, 우리,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소주 한잔 먹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우리 회사가 60억이야, 300억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나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하지만 사장님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개인 회사 다니고 있구나. 우리 대표이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인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과 대표이사는 말이 없으면 그냥 뭐 공무원이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개인. 조그만 회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거의 또 개인 조그만 회사도 다 사장님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점주라고도 또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의 목적은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많이 아는데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재무회계의 목적이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건 조금 신경 쓰시고요.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 회계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입니다. 잠깐 여기 볼게요. 요걸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는요 항상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야. 외부한테 알려줄게. 재무회계를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관리회계를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재무회계를 알려주겠죠. 과거는 지난 거니까 알려도 되지만 미래는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냐고 하는데 그럼 벤치마킹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누가 보고 그대로 보면 어떡할 거야? 저쪽에서는 저런 거 연구하고 있네? 저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네? 그런 걸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여러분들 이거는 미래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이 없어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원칙이 없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없어요. 또한 감사도 없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요 거기 나온 것처럼 일정한 기준도 없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파워포인트 이쁘게 해가지고 대표이사한테 이런 거 할 겁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라고 발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관리회계예요. 말하자면. 이 재무회계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나온 것을 우리가 다시 추려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약속으로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배우러 재무회계 배우러 오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배우기 위해서 이 일정한 양식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무회계를 배우러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회계를 배우는 건 저도 겉핥기는 강의할 수 있지만 세밀하게 거기에 만약에 그 관리회계 한다 그러면 그 전문 용어를 다 알아야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관리회계는 전문 용어까지 못 나옵니다. 왜? 그 업태, 종목에 따라서 관리회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원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인 제조업을 갖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조업을 가지고 기준해서 원가 관리회계를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무회계는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누구야? 다수야, 다수. 불특정 다수 인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회계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와 그 관리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알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관리자들 뭡니까? 관리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회사에서 안 잘려요. 그만둔다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그 대기업으로 어떻게 착출되거나 뭐 이렇게 착출되는 것보다도 이제 오셔서 어떻게 뭐라고 하나 말을. 그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있어요. 맞죠?
스카웃이죠.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거 외에는 관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만둘 일이 없어요. 대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회계가 대우가 나쁘다, 뭐 다른 게가 대우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성격을 봤을 때 목적은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들한테 많이 보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재무회계는 정기적 보고서로서 1년에 결산을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이렇게 원칙이 이루어지지만 관리회계는 수시 보고예요. 내가 무엇을 발명해서 무엇을 내가 좀 뭘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이것을 하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이득 볼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관리자들한테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보고서는요 우리 관리에게는 일정한 보고 양식도 없어요. 기준도 없고, 아십니까? 그래서 미래를 지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요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몇 가지죠? 5가지죠. 재무회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주석이 여러분들 세부사항이에요. 여기 잠깐 볼게요. 주석은 이익영 처분계산도 들어가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문서 보시죠? 공문서 보시면 일시 장수 다 하고 나서 밑에다가 부침일, 부침이, 아니 뭐 첨부일, 첨부 이런 거 들어가죠. 그렇죠? 이것이 주석이에요. 뒤에 붙인 거. 이해갔습니까? 뭐 교육 일정서하고도 뒤에 약도 그리고 막 이런 게 다 그게 주석이에요. 세부사항.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를 지향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미래를 지향하는 거다. 근데 그 미래를 지향하려면 뭘 토대로 해서?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거지. 엉뚱하게 우리가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뭐 100억을 만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과거가 밑받침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우리가 밑거름이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회계를 이용한다. 외재. 내관,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관리회계를 이용한다. 내관. 됐습니까? 관심이 없네요. 좀 했는데 외재, 내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회계 단위, 회계 연도입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들 표에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20분, 30분 동안 여기를 좀 강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이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은요,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여기다 보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반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보셔서,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월 31일 잡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잡고요. 여기는 6월 30일이라고 잡겠습니다. 가운데를 딱 잡아서 이렇게 기준해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런 원리로서 해주시는 거니까, 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이 가운데가 여기가 상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반기. 이 상반기는 이 부가세에서는 일과세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과세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요 상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1월 1일부터 몇 월까지? 6월 30일까지죠. 6월 30일까지가 여러분들이 요 상반기 기간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상반기 기간이 되는데 이거 여기다 붙일까도 될까요? 이렇게 붙여도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월 30이면 여기가 점 찍고 7월 1일부터가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7월 1일부터 몇 월까지? 9월 30일 점 찍고 10월 1일부터 여기가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상반기가 1월부터 6월이지만 하반기는 몇 월부터 몇 월? 여기는 하반기라고 합니다.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꼭대기, 제가 요 꼭대기를 쓰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회계 연도, 회계 기간, 요거를 뭐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단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전반적이게.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전기가 되는 거죠. 전년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2월 말일 들어가면 다음 년 넘어가기 때문에 차기가 되는 겁니다. 후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좀 열심히 써드렸느냐, 여기가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사분기라고 얘기합니다. 일사분기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사분기라고 얘기하겠죠. 이사분기. 그 다음에 여기는요 3사분기가 되겠죠. 3사분기. 그 다음에 여기는 4사분기가 되겠습니다. 4사분기 이렇게 찍어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뭡니까? 이 1사분기를 여기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일기 예정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기 예정기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이제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해서 하시는 거니까 여기 일기 예정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쓴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다 쓸게요. 1월 1일부터 몇 월? 3월 31일까지 요 기간이 되는 거죠. 요거 일기 예정 기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요 2분기는요. 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여러분들이 여기가 2기 예정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2기, 아니 1기, 여기는 2기, 1기 확정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3, 4분기, 4, 4분기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요거는 몇 월 며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기간도 여러분들 여기는 이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과세 기간입니다. 잘못했네요. 이과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하냐, 여기다가 2기 예정일이라고 하고 여기는 2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회계를 배웠던 분들도 요걸 알고 계시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래 놓고 지금서부터가 문제예요. 부가세가. 자, 지금서부터 여기다가 뭐냐,
이것을 부가세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 정리는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날 부가세 정리는 언제 한다? 3월 31일 날 정리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2, 4분기는 언제 정리하는 거야? 6월 30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4분기는 9월, 그렇죠, 30일 날 하고, 4, 4분기는 언제? 12월 31일 날 부가세를 정리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요, 세법은요,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같이 해요. 이해갔습니까? 신고 납부를 정리를 하는 시간에서 이 부가세는 신고 납부는 다음 달 며칠까지? 4월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2기는 요거는 언제? 6월 말이니까 7월 2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말하자면 2기 예정일은 10월 25일까지 납부를 신고 납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들 12월 말일이죠. 요거는 익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이렇게 부가세 신고 납부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부가세가 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참고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매입세액이라고 알아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차변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라고 한다? 부가세 예수금, 요게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참고로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이런 식으로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은 차변에 발생하는 거구나, 부가세 대급금은 매출세액은 대변에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여기 잠깐만요, 모든 납부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서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야.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쓴다면 여기에서는요, 이 공식이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주면 이것이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100원이고 매입세액이 만약에 30원이었다, 70원이었다 보자. 70원이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입니까? 30원이죠. 그렇죠? 30원. 이거는 항상 뭐가 나올 때, 납부할 세액은요 플러스가 나올 때입니다. 플러스가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정리할 때, 부가세 요거 부가세를 정리할 때 요거는요, 부가세 정리시, 부가세 정리하는 거 보세요. 부가세 정리할 때는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돼요.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에요. 바뀌어요. 원래 부가세 매출세액은요 대변에 발생하잖아, 그치? 그리고 매입세액은 차변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부가세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할 때는요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이 얼마? 1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요게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이 얼마? 요게 70원.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라요? 대변이 모자르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뭐라고 하냐? 요것이 뭐라고 한다? 요것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세금, 요것을 뭐라고 한다? 납부할 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30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지금 제가 전자신고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봤을 때 이거를 제가 똑같이 이번에는 환급을 보겠습니다. 환급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거는 100원이고 이게 만약에 얼마였냐? 120원이었다 보자. 120원. 120원이면 납부할 세액이 아니죠. 환급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환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빼주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납부할 세액이 아니고요. 환급세액입니다. 무슨 세액? 환급세액이에요. 자, 이 환급세액을 정리할 때는요. 요것도 100원이고 부가대입금 얼마예요? 12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라요? 차변이 모자르죠? 이럴 때는 여기다가 뭐라고 된다? 아직 환급은 결산 때만 하기 때문에 미수금 받지 못합니다. 미수금으로 분개합니다. 환급세액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얼마? 20원으로 요걸 부가세를 정리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 부가세 정리는 언제 다 한다 그랬죠? 요거는 부가세 정리는 다 언제 한다 그랬어요? 이거 다 정다 그러면 다시 한번 3월 31일, 그 다음에 6월 30, 그 다음에 9월 30,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렇게 부가세 정리하는 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 정리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정리하는 게. 이해가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검정색으로 만들고, 제가 파란 거는 요 파란 거 요게 매입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원래 이 매출세액이에요. 원래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할 때는 매출세액이 대변에 있어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란 거는요, 차변에 있다가 정리할 때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 반대 방향으로. 정리할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가지고 오른쪽이 모자르면 납부할 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모자르면 미수금,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환급은요, 아무 때나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예정 때 환급 생기면요, 확정 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환급은 아무 때나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확정 시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정리는 이렇게 했다가 납부할 때는 어떻게 납부하겠습니까? 자, 납부할 때는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다 지울게요. 잠깐. 자, 납부할 때는요, 자, 위에 걸 납부한다. 요 위에 거를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부가세 신고 납부시, 부가세 신고 납부시. 자, 여기는 납부할 때는 어떻게 분개하냐? 요거는 차변에 대변에 있던 거 있죠? 미지급 세금 있죠? 미지급 세금 있죠? 요 납부할 세액을 차변에 가서 보내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보통예금 얼마? 30원.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 미지급 세금 있죠? 요거 미지급 세금 요거 있는 거를 납부할 때는 이렇게 납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환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급은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데 여기는 뭐야? 환급이라고 그랬죠. 신고 환급이라고 그랬죠. 환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수금이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차변에 있죠? 요거 대변에 가서 들어가시고, 대변에 얼마? 요게 20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요. 뭐가 되겠? 보통예금이 되는 보통예금. 보통예금 얼마? 20원. 뭐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환급할 때는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납부할 때 환급할 때는 언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환급은 요거는 꼭 안에 6월 말일, 그 다음에 12월 말일날, 요거는 확정 때만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요 확정 때만 해줘요. 하지만 납부는요, 납부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냐? 납부는 요거 그대로 써줍니다. 요거 4월 25일,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거 7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25일, 그 다음 익년 1월 25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건 신고 납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환급은 우리가 원래 4월 25일 다 하지만 환급할 때는 여러분들 요걸 그대로 환급할 때는 6월 30일, 12월 30일 날 환급을 받는 건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고할 땐 똑같아. 똑같이 제 납부하는 것처럼 4월 25일, 7월 25일 근거치를 남겨줘야 4월 25일 날 미수금이 생겨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환급도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요거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쓰되 하긴 하는 거예요. 다. 하지만 환급해 줄 때는 예정 때는 안 해준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언제? 일기 확정 기간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확정 기간에만. 이해갔습니까? 예정 때는 환급이 없다는 뜻이에요. 표시는 하되 환급은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정 때 그때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고는 다 하시는 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홍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수급 요거 나온 거 있죠? 요걸 없애줘야 될 거 아니십니까? 내 장부에 증가가 됐으면 무조건 없애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현금소득 분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거 형태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맞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색깔도 맞춰 드릴게요. 자, 요거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파란 거는 부가세 대급급 매입세액입니다. 제가 색깔 있는 남자예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셔서 제가 요거를 여기 뭐죠? 부가세 채팅방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팅방 있죠? 채팅방 여러분들 여기다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보시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셔서 채팅방 보시면 제가 여기 써드렸죠?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채팅방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실 거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가세는 이 연도수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1급 들어갈 때 가산세가 또 이 사이에 또 들어가요, 원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반기, 여기는 하반기, 그 다음에 당해 연도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연결돼서 제가 캡처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 정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다, 날짜 납부하는 거 이렇게 나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건 내가 다시 캡처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끝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재무회계 개념 책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10분 갔다 할게요.